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트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트감님께서는 예전에 예술, 좀 무용 쪽을 하셔서 이제 예고를 나오시고 또 예술 쪽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형체들을 많이 목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트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늦은 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새해는 복 터지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솔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트감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일단 예술 쪽, 이제 뭐 무용 쪽을 좀 하셔서 그때 당시에 겪었던 일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네네, 맞아요. 예고에서 겪었던 일들도 있고, 제가 처음으로 박수무당을 만나서 그분이 저한테 도움을 주셨던 그 일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서 얘기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기리십니다. Let's get it! 저는 그 한국무용을 예고에서 전공으로 하고 이제 대학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을 또 바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좀 오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 학교에서 뭐 조교도 하고 시간 좀 지나서 강사도 하고 일을 되게 많이 맡아서 진행을 했었어요. 아이고, 네. 근데 갑작스럽게 문제 생길 게 아닌데 그냥 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데도 자꾸 소란스러워지고 막 일이 좀 커지니까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께 말씀을 다 드리고 제가 그만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그만두고 나오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사람이 매일 열 몇 통씩 전화 받고 또 교수님 일 전담해서 대학원생으로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확 조용해진 환경이 좀 허전함이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제가 그때 관심 있던 분야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대학원을 바로 준비한다고 또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안감이 커지니까 또 점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집안 환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할머니도 귀신을 보셨고 저희 어머니는 또 꿈을 엄청 잘 꾸세요. 그리고 저도 귀신을 종종 보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점 보고 사주 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네. 그래서 지인한테 소개받아서 오랜만에 점을 봐야겠다 해서 신림동에 있는 점집을 소개받아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점집에 처음 갔는데 그 무당분이 저한테 그냥 대뜸 자기가 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받아놔가지고 저를 취소할까 하다가 제가 급한 것 같아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몸이 안 좋으니까 잘 안 나올 수가 있다, 점사가.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보고 가서 연락을 주면 내가 다시 한번 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점을 보는데 저한테 뭐 준비 중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저 대학원 준비 중이고 문제는 제가 적을 옮기려고 한다. 원래 A 학교에 있었는데 B 학교를 옮기려고 한다. 근데 제가 A 학교에 오래 있었고 여기를 제 터라고 생각했는데 옮겨야 되는데 괜찮냐. 그래서 B 학교는 지역이 어디고 이제 어떤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너는 인생이 걱정이 없고 그냥 하이패스로 쭉쭉 뚫려야 되는 사주인데 여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힘없이 쭉쭉 왔는데 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뭐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교수 눈밖에 나서 그럴 일도 아닌데 왜 갑자기 적을 바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 어머니가 병수발을 다 하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세요. 기때도 엄청 세시고
성격도 장난 아니신데 그 할머니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너네 엄마 그거 병수발 좀 했다고 지가 뭐 한 것처럼 굴고 밥상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내가 너무 화가 많이 났다면서 그러면서 그 무당분이 본인 아들한테는 뭐라 할 수 없으니까 너희 엄마 다치게 하고 저를 자꾸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때 하필 저희 어머니가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그 침대에 매트리스 올려놓는 턱 있잖아요. 거기에 발을 이렇게 부딪히셨는데 발가락이 부러지신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깁스하고 누워 계실 때였고 저도 학교에서 되게 좀 어쨌든 책임을 맡아서 진행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갑작스럽게 다 내려놓고 나온 상태고 그리고 또 그 무당분도 너무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듯이 막 얘기를 하니까 전 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쭉 듣다가 그 무당이 저한테 할머니가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구슬해서 풀어줘야 된대요. 예? 근데 제가 좀 촉이 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분 눈을 딱 쳐다보면서 그 정도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게. 저도 촉이라는 게 딱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너로는 해결이 안 된대요. 너로는 해결이 안 되고 너네 엄마까지 데려와야 될 정도로 심각하니까 너가 혼자 오면 안 되고 엄마한테 나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든 엄마를 같이 데려와서 구슬해야 된대요. 너네 할머니 성격도 보통이 아니어서 너도 너네 할머니 알지? 보통 아니라 이거 어떻게 안 돼. 엄마 데리고 와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나오고 난 직후에는 또 판 벌려가지고 돈 뜯으려고 하나 이렇게 그냥 하나보다 생각을 했어요. 예. 그냥 흔히 말해서 신발 있는 사람이 아플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돈 뜯으려나 보다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간사한지라 찜찜한 거예요. 왜냐면 또 다른 대학원을 봐야 되고 갑자기 또 이렇게 된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나 찜찜하다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아는 원장님이 계신데 그 원장님이 애들 입시 때마다 무용하는 친구들 입시 때마다 전화드려서 여쭤보는 무당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예. 네, 그래서 그분이 매년 전화를 드린대요. 그 무당분한테. 그래서 얘는 어때요? 얘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얘는 거기는 좀 안 되고 여기는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데 엄청 잘 맞대요. 그분은 경기도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서울인데 저희 집에서 운전해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분을 만나뵈러 간 거예요. 저도 또 점 보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갔는데 박수무당이더라고요. 남자. 저는 남자 무당분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흔히 듣기로는 여자 무당도 남자 신이 들어오면 약간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자 무당도 여자 신을 모시면 여자처럼 행동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편견 같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너무 나긋나긋하시고 진짜 중년 신사 같은 아저씨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진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결혼은 안 하냐고 대뜸 그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결혼은 이랬더니 뭐 만나는 사람 있잖아 이러셔서 제가 있는데 뭐 지금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지금 진로가 급해서 그것 때문에 왔어요 했더니 뭐 계속 결혼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예. 너랑 지금 만나는 사람이 뭐 그 친구랑 저랑 강에서 물고기가 만나서 용이 돼서 하늘로 승천하는 사주래요. 둘이 만나면. 예.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대요. 예. 근데 저는 다른 심각한 얘기가 있는데 되게 별거 아닌 얘기들을 제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여쭤봤어요. 선생님 제가 다른 데 시험 준비한다 이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이 아니 너 뭐 무슨 지금 예술하잖아. 춤추는 거 아니야 지금? 뭐 고전무용해? 이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네 맞아요. 저 한국무용 전공했어요. 이랬더니 너는 대학원 어디 있어도 예술에 예자만 엮으면 다 돼. 걱정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랬더니 내가 그러니까 너한테 다른 말 안 하는 거야. 너는 사주 자체에 끼도 많고 구설이 많아서 너는 예술 쪽으로 이쪽으로 관심이 있다. 뭐 제주 예자만 엮어가지고 잘 풀어. 걱정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진로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또 할머니에 관련돼서 여쭤봤어요.
저희 할머니가 진짜 엄청 절실한 불교 신자셨거든요. 그래서 서울 분이신데 매년 그 대구 팔공산 있잖아요, 절. 네. 거기 가셔서 새해를 맞으세요. 그리고 매일 절에 가시고 아침 저녁으로 불경 매번 읊으시고 하셔서 저희가 절에 모셔드렸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그 얘기도 안 했는데 할머니 잘 계시냐 이랬더니 야 너네 할머니 아침 저녁으로 절밥 드시면서 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고민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 신림동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뭐 진로, 뭐 가족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점사를 거의 1시간 가까이 봐주신 거예요. 예. 진짜 너무 나긋나긋하게 그 중저음에 엄청 젠틀한 한 5, 60대 남성분 말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말투로 얘기를 하시다가 저도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져서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리고 너 점 좀 그만 보러 다녀라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네 웃으면서 이랬더니 내가 만약에 너가 여기까지 안 오고 전화로 점을 보러 왔으면 내 제자라고 했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무당은 구설이 많아야 된대요. 예. 근데 제가 구설도 많고 목소리랑 눈에 힘이 있어서 사람을 자꾸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구설이 진짜 많아요. 진짜로. 어느 정도냐면 뭐 사주나 점 어딜 가도 구설이 많다는 얘기를 맨날 듣고 오죽하면 한 번은 점을 보러 갔는데 구설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도감이 생겨서 저 이번 연도에는 구설 없죠? 이랬더니 그 점 보시는 분이 저한테 야 너는 인생이 구설이야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근데 구설이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구설은 안 좋은 거죠. 안 좋긴 안 좋죠. 예.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들 입을 계속 타고 그렇지. 저도 그래서 원치 않게 감투 쓰는 일도 많았고 진짜 약간 너는 일반인으로 살기 힘들 정도의 구설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송계 쪽으로 갈 생각 없냐도 진짜 많이 들었고 어떤 분은 너 딸 낳으면은 딸은 진짜 방송 쪽으로 보내야 된다고 이런 얘기도 들을 정도로 구설이 많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남자 무당분이 저한테 무당들은 구설수가 있어야 입소문 타고 장사가 잘 되는데 아휴 내가 너 와서 얼굴 보니까 얼굴도 너무 애기같이 생기고 욕심도 많고 또 그 정도 머리도 있으니까 제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너 어디 가면 이런 얘기 할 거니까 점 보러 다니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용기를 내서 신림동 점집에서 있던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약간 머뭇거리면서 선생님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왔어요. 신림동에서 점을 봤는데 할머니가 화가 많이 나셔서 구타라고 하셔서 걱정이 되더라. 그래서 할머니 잘 계신 거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들으시더라고요. 계속 나긋나긋하게 얘기하시던 분이 아무 얘기 안 하고 들으시다가 제가 구타라고 하시던데 저희 할머니 잘 계신 거 맞아요? 이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나도 그렇게 할 걸. 나도 그렇게 꼬셔서 제자나 시킬 걸.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한 거예요? 엄청 빠르게. 나도 그렇게 할 걸. 나도 꼬셔서 제자나 시킬 걸. 1시간 동안 진짜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시던 그 남자분 목소리가 근데 확 바뀌면서 약간 할머니? 아줌마 같은 목소리로 엄청 빠르게 와다다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걸. 그렇게 꼬셔서 제자나 시킬 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제가 점 보러 가서 저도 기가 약한 편이 아니라 한 번도 뭐 말을 못하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벙쪄 있었어요. 너무 소름 끼치니까. 그랬더니 다시 그 젠틀한 아저씨로 돌아오셔서 너네 집에 신줄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괜히 여기저기 점 보러 다니면서 뺏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개종까지 하고 그림 그리고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비는 사람이 있는데 신줄 안 들어오고 백이니? 너네 집에 개종한 사람 있지? 이러시는데 저희 엄마가 결혼하고 불교로 개종하셨거든요. 예. 근데 저희 집 근처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교리반 다니시면서 부처님 그림 그리셔서 집에 붙여놓으시고 불경 공부 다니시고 그래서 뭐 여행 가셔도 항상 절에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 얘기 하시면서 그 무당분이 저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야, 지가 신발 떨어져가지고 신줄 뺏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너 전 보러 다니지 마세요. 이러시는데 그때 그 엄청 속사포같이 했던 그 목소리랑 말투를 못 잊겠더라고요. 그 아깝다는 그치. 표정. 이상해. 네. 어. 네, 너무 소름 끼쳤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게 안 잊혀지고 저는 그 박수무당이 모시는 신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예. 그리고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점집 안 가요. 점집 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무서워서. 한번 보고 나니까 그 속사포같이 와다다다 뱉어내는데 목소리가 확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랑.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게 그냥 재미로 보러 다닐 게 아니구나 생각해가지고 안 보러 다녀요. 무서워가지고 아니, 이제. 그러면 그런 거 혹시 안 네네.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당신이 얘기한 거 혹시 아시냐고. 네네. 뭔 내용인지. 무서워서 못 여쭤보겠더라고요. 너무 어. 놀래서 벙찌고. 근데 그거를 누가 들어도 그냥 그분이 아니었어요. 여태 얘기하던 그 남자분이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완전 하이톤의 할머니? 아줌마? 같은 와다다다 뱉으면서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서 못 물어봤죠.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거를 제어를 못한 사람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도. 튀어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네네. 싶었긴 했지만 너무 소름 끼치니까 물어볼 순 없었다.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점사 봐주실 때도 계속 이렇게 너 사주 자체에 끼가 많고 구설이 많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무당분이 국악 전공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받은 지인분한테 듣기로는 그분이 국악 전공하셨는데 국가 행사에서 이렇게 국악하시는 분들 모아서 이렇게 큰 행사할 때 행사 진행하시는데 거기서 북치시다가 신 들어오셔가지고 다음날부터 신내림 바로 받으셨다고 막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제어를 못하시고 확 튀어나오신 것 같아요. 저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로 안 가게 되더라고요. 본인이 제어를 하시고 점사를 봐주셔야죠.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트감님, 그러면 네네. 지금은 점사를 본 얘기였잖아요. 소름 끼치는. 네네. 근데 네네. 이 점사를 보기까지 분명히 과정이 있었을 거라 저는 봐요. 네. 귀신을 보셨다고 했는데 보셨던 귀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 귀신을 많이 봤고 지금은 사실 많이 보지는 않아요. 처음 본 거는 진짜 되게 어렸을 때부터여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실 성인이 되고 20살 초반대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아예 상갓집을 친인척 초장 나도 못 가게 했어요. 예. 귀신한테 엎혀 들어올까봐 아예 못 가게 하셨었어요. 제가 가위도 너무 자주 눌리고 귀신도 많이 봤었는데 고등학교에서 봤던 귀신 얘기해드리면은 그때 정확하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 전엔 되게 짤막짤막하게 봤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습관이 항상 연습하기 전이랑 후에 눈을 감고 이렇게 작품 음악을 2번씩 들었어요. 제가 그 성격이 조금 급하고 음악이 동작이랑 이렇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이겨내려고 음악을 2번씩 시작하기 전후에 눈 감고 음악을 집중해서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저희 학교 전체 예술제 리허설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술제가 예고에서는 엄청 중요한 행사니까 그날은 점심을 먹고 리허설을 시작해요. 그래서 저녁 9시쯤 끝나거든요. 근데 예술제 직전이라서 학교에서 이렇게 레슨 자체도 약간 자제시키는 분위기예요. 다음날 이제 공연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날 연습을 하게 되면 그냥 진짜 밤에 혼자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필 그날 저희 어머니가 데리러 오시기로 했는데 조금 늦으실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하고 있겠다 해서 연습실에 갔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다가 아침에 리허설도 하고 왔으니까 점심 먹고 리허설을 했으니까 몸이 힘들어서 더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이. 그래서 연습을 하다가 조금 쉬어야겠다 생각해서 불 2개만 켜놓고 평소에 하던 것처럼 눈을 감고 오디오 옆에 기대가지고 작품 음악을 2번 정도 들었어요.
그러고 다시 해봐야겠다고 눈을 떴거든요. 근데 저희 연습실 구조가 어떠냐면 앞쪽이랑 뒤쪽은 거울이에요. 그리고 양 옆쪽에는 창문이 있거든요. 근데 앞쪽 구석에 음향기기가 있고 그 뒤쪽 거울 앞에는 오고무라고 해가지고 그 공연할 때 하는 건데 이렇게 TV 보면은 북 이렇게 막 치면서 막 허리 꺾고 막 따다다다 막 치면서 이렇게 치는 북이 있어요. 5개의 북을 묶어놓은 오고무라는 북이 있는데 그게 쭉 한 진짜 20개 세트? 막 이렇게 뒤에 쫙 일자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시 연습을 해봐야겠다고 눈을 떴는데 그 창문에 왜 패션 디자이너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비율의 그런 실루엣 있잖아요. 예. 진짜 야실야실하고 너무 여리여리한 그런 실루엣의 사람이 양팔을 들고 미친 듯이 돌고 있는 거예요. 오고무 앞에서 땡그르르 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귀신이다 이게 아니라 그 순간 넋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예쁘다.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순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귀신이다가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쁘다. 네, 이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비율이? 와, 너무 부럽다.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넋을 놓고 보다가 생각해보니까 저 혼자잖아요. 연습실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창문에 비친 그 사람을 보다가 오고무 쪽을 봤는데 오고무 뒤쪽에는 뒤쪽 거울이 또 있잖아요. 예? 근데 오고무 쪽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오고무 사이에 그 거울에 제 얼굴이 비치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거기 앞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창문에선 계속 돌고 있고 그 실루엣이. 그래서 저는 그때 딱 그거를 귀신이라는 걸 그때 딱 인지하고 짐 싸서 막 내려왔죠. 울면서 너무 무서워서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1층 현관 빼고 학교 불이 전체 다 꺼져 있더라고요. 예. 탈의실 가서 옷도 못 갈아입고 그대로 그냥 교복 위에 그냥 연습복 위에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걸쳐 입고 엄마 오실 때까지 울면서 기다렸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얼굴이? 네. 얼굴이 없어요. 그냥 실루엣이에요. 근데 뺑그르르 도는데 그게 너무 예뻐요. 비율이 너무 예뻐요. 너무 빨리 돌아서 얼굴도 안 보이고 그렇게 사람이 도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빨리 돌아서. 근데 그게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홀린다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짐 싸서 내려왔던 적이 있어요. 네. 소름 돋는다. 하는 행동이 근데. 하는 행동이 너무 소름 돋았어요. 근데 저희는 귀신을 보는 친구들이 막 많지는 않은데 한국무용 하는 친구들 중에 종종 있어요. 가끔 있겠죠. 이제 힘들거나 하면 보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저도 한번 레슨 연습할 때 선생님 수업할 때 그때 저랑 같이 레슨하는 친구가 아파서 저랑 선생님이랑 어떻게 1대1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품 연습을 하는데 이제 앞쪽이랑 뒤쪽을 보고 하면 공간이 작아서 가로로 쓰려고 창문 쪽을 보고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거의 3학년 때쯤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러면 가운데 서 계세요. 구도랑 이런 걸 봐주시려고 어떻게 추는지 봐주시려고 창문 앞에 서 계신데 보통은 손을 따라가요. 얼굴이 시선이 손을 따라가거나 가는 방향 그 춤추는 방향대로 시선이 가는데 제가 작품 안에서 좀 특이하게 정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옆으로 이렇게 꽃게처럼 걸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창문 앞에 가운데 서 계시잖아요. 네, 한 1, 2, 3 동작을 하면서 3초 정도 정면을 보는데 1, 2, 3쯤 되는데 선생님 뒤쪽에 어떤 여자 얼굴 하나가 빼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집중을 못하고 눈이 슬 커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작품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가면서 제가 그 얼굴을 쳐다봤는데 그 얼굴이 저를 창문에 그대로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선생님이 음악을 다 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도 뭐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약간 보인 것 같아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짐 싸서 가라고 해가지고, 짐 싸서 내려왔던 적도 있고. 와, 그렇게 네, 계속 그래서 보이는구나. 네, 가끔씩 좀 많이 힘들거나 진짜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고등학생 때 많이 예민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오디오가 나간 적도 있었는데요. 예. 이거는 오. 귀신을 본 건 아닌데 예술고등학교는 레슨팀이라는 게 있어요. 무용 전공은. 그래서 수업이랑 별개예요. 이거는. 그래서 두세 명이 한 선생님한테 레슨팀이 배정이 돼요. 근데 이게 이 오디오 사건은 제가 1학년 때 얘기인데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1학년 때 여름이었는데 저희가 수업 이외에 레슨이나 뭐 개인 연습 관련해서 연습실을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고학년 위주예요. 남는 시간을 저학년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들은 보통 외부에서 연습을 하거나 밤늦게 학교 연습실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날 저랑 제 친구 2명이 레슨을 하는데 저희 레슨팀이 밤 9시에 레슨이 잡힌 거예요. 근데 저희는 레슨이 2시간이 한 타임이어서 무조건 한 번 수업을 하면 2시간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은 아직도 기억하는 게 11시까지 레슨이었고 저희가 연습을 하는데 보통 일반 분들은 뭐 한국무용 한다 이러면 뭐 살풀이, 뭐 오고무 이런 작품 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레슨 때는 연습을 해요. 근데 기본이 뭐냐면 장구장단에 맞춰서 하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굿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덩, 기덕, 쿵, 더더더, 덩, 기덕, 쿵 딱 하면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숫자로 풀면 하나, 둘, 셋, 넷, 이 장단을 기본으로 뭐 발동작, 뭐 오른손 감고 왼손 감고 이런 식으로 파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굿거리, 뭐 자진몰이, 중몰이, 휘몰이 이렇게 해서 점점 몰아가는 거예요. 장구장단으로. 그래서 이게 점점 빨라지면서 절정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매번 장구를 쳐주시기가 힘들잖아요. 한 15분, 20분 되는데. 그래서 CD로 구워서 다니거든요. 근데 그날 연습하고 마지막으로 기본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막 또 이제 앞에 굿거리 다 하고 막 절정에 올라간 거예요. 점점 빨라지면서 저희가 절정에 가면 그 휘몰이라고 하죠. 막 구다군 막 이렇게 몰아가면 저희가 돌아요. 돌고 뛰고 돌고 뺑그르르 이렇게 돌거든요. 예. 이게 막 몰아가는데 구다군 뺑그르르 하는데 음악이 멈춘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랑 저랑 제 친구랑 동시에 오디오를 딱 봤어요. 근데 오디오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전원이 나간 거죠. 그래서 이러고 저랑 제 친구가 선생님 무섭다고 이거 귀신인 것 같다고 저희 집 가야 된다고. 근데 그때 시간이 10시 40분이라 거의 끝날 때쯤이어서 선생님이 야 무슨 이 정도 가지고 그냥 CD가 튕긴 거다. 그러니까 마저 장구 쳐줄 테니까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하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는 무서운데 어떡해요. 선생님이 하라니까 해야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장구 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네 CD 잘 되는지 다시 틀어보고 아까 튕겨서 꺼진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럼 다시 구워야 되니까 다시 한번 CD 틀어보고 잘 챙겨서 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 먼저 가시고 저희는 옷도 갈아입고 짐도 챙겨야 되니까 야 우리 CD 다시 틀어보자 해가지고 전원을 다시 켰어요. 근데 노래를 틀었는데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CD가. 예. 근데 저희가 그냥 오디오가 아니고 그 무대에서 사용하는 음향기기라서 그 소리가 CD를 넣으면 예를 들어서 그 한국무용은 장구장단이랑 구음이 같이 있는 음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스피커에서 장구장단, 2번 스피커에서 구음 이런 식으로 몇 번 스피커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조절할 수 있게끔 불빛이 게이지로 표시되는 그런 음향기기 있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그 음향 볼륨도 돌리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그런 음향기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게이지는 계속 불빛이 왔다 갔다 들쑥날쑥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CD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튕기는 건 아니에요. CD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CD 돌아가는데 왜 이래? 이랬더니 친구가 야 CD 그냥 빼. 우리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랬더니 친구가 음량키를 가리키는데 음량키가 내려가 있었어요 다. 오? 그러니까 그때 전원만 꺼진 게 아니라 누가 볼륨키를 내린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전원이 꺼졌다 생각했는데 전원만 끈 게 아니라 음량키가 다 내려가 있었어요 그냥. 누군가 물리적으로 움직였다는 뜻 아니에요? 내린 거죠. 네, 그 누가 내린 거예요 그 음량키를. 그 저희는 그냥 전원이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음량키가 내려가 있었던 거죠. 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트감님 네네. 이런 뭐 네네. 무대나 이런 뭐 연습할 때나 혹시 트감님 네네. 말고도 귀신 보시는 친구분들도 있었어요? 봤다, 소리를 들었다 이런 거. 본 친구들 있었어요. 있었고 오. 그 장구 귀신이라고 사실 예고에는 되게 유명해요. 장구 귀신은 늘 있어요. 장구? 어느 예고나 장구 귀신, 장구 치는 귀신인데 뭐 학교마다 얘기는 조금 다른데 저희 학교는 제 동기가 본 거였는데 저희 학교는 어떠냐면 1층이 발레 연습실이고 2층이 한국무용 연습실이고 3층이 현대무용 연습실이에요. 그래서 그 연습실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 들어가는 문은 방호문처럼 엄청 두껍거든요. 네. 근데 들어가면 안에 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방호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A홀이고 바로 거울이 있고 거울 옆에 그 방문처럼 약간 학원문처럼 이렇게 돌리는 손잡이 그 문이 있어요. 그러면 학원이랑 똑같이 그 옆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안에 B홀에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유리문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A홀, B홀 이렇게 되는데 발레홀, 한국무용홀, 현대홀 다 똑같아요. 구조는. 근데 2층에서 저희 동기가 레슨 끝나고 친구랑 연습한다고 연습을 하다가 그 거울 옆에서 거울 자기 하는 걸 보는데 문 옆에 유리창에 어떤 여자가 장구를 치는데 고개를 막 이렇게 돌리면서 엄청 휘몰아치고 있더래요, 장구를. 막 후다후다후다후다 하면서 고개를 막 흔들면서 진짜 무아지경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처럼 막 몰아치고 있더래요. 근데 걔 팔만 보여서 그거를 보고 제 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깍 지르면서 뛰어내려온 거예요. 1층까지. 옷도 못 챙기고 그냥 깍 소리 지르면서 뛰어내렸는데 1층에서 문 열고 어떤 애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발레 연습실에서 발레 전공 애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 놀래가지고 뭐냐고 이랬더니 자기가 연습하고 있었는데 거기 비홀 들어가는 문의 유리창에 어떤 한국무용 버선발이 돌고 있었다고, 장구 치면서 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위층 아래층에서 상반신 하반신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레 전공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밑에 층에서 한국무용 버선발이 막 돌면서 팔 막 움직이는 거 봤다고 이러고 제 동기는 위층에서 팔이랑 고개 막 움직이는 거 보고 그래서 귀에서 막 소리 들리니까 도망 나왔다고 막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소름 끼친다. 와. 네, 되게 소름 끼쳐요. 그래서 오. 저희 그 한국무용 전공하시는 원로 선생님들 중에서는 무당춤을 아예 못 추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신들릴까봐. 그 무당춤 안에 사방치기가 있어요. 그 무당춤이 소품이 있는데 오방기랑 방울에 그 대나무 대를 엮어가지고 소품을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양손에 들고 춤을 춰요. 가지고 동서남북 막 방울이랑 대나무 흔들면서 막 인사드리고 막 기도하고 이런 사방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하다가 실제로 공연 중에 들어오신 분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무당춤을 아예 안 추시는 분들도 많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래도 예술 쪽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쪽에 끼가 있으신 분들일 텐데. 네네, 맞아요. 거기다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신이든 일반 귀신이든 뭔가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저도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야. 그래서 되게 무서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 예고에서 항상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지화자님이라고 예고석이 네네. 올라왔잖아요. 보셨나요? 봤어요. 보다가 중간에 그림이 너무 무서워서 좀 편집본을 봤거든요. 근데 그림이 무서워서 중간에 그 옆에서 그 바이브레이션 그 손 누르는 거 따라 부르는 거 그거 보고 무서워서 멈췄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런 거 많아요. 진짜 예고에. 같은 예고는 아니죠? 네, 같은 예고는 아니고 그 지화자님은 들어보니까 전통이랑 국악 제 전문으로 하는 예고가 있어요. 네, 저는 음악이랑 미술이 같이 있는 예술고등학교고 예술고등학교 중에 또 완전 전통 분야만 전문으로 하는 예고가 있거든요. 아마 거기 전공하신 것 같아요. 아신다니까 이렇게. 특감님도 혹시 그런 거 인정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연기자나 어떤 춤을 추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현대무용이나 뭐 한국무용? 근데 이런 경우 중에서 신들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신들린 연기, 신들린 춤. 그거는 진짜로 뭔가가 들어와서 그렇게 보였던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몰입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춤도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당이 되진 않았지만 무당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의 나가 아닌 거기에 몰입을 하면서 약간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거기서 그런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도 있고 네, 그런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는 이거는 다른 예고 친한 언니한테 들은 건데 그분 동기 중에 그 언니는 돌비님이 질문해주신 내용이랑은 조금 다른데 그분이 연습실에 오면 그렇게 귀신을 찾는데요. 일부러? 일부러가 아니라 자기가 못 숨기는 거예요. 입을 가만히 못 두는 거예요. 네, 내림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야 저기 위에 제가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저기 위에 남자 귀신이 있는데 쟤 여기 며칠째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동기들이 얘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되게 무서워했대요. 한국무용 같은 전공인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섭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했는데 그 언니가 자기 동기들이 완전 쇼킹했던 게 졸업식 날 그 언니 엄마가 오셨대요. 근데 엄마가 오셨는데 쇼컷에 무스를 완전 엄청 바르고 정장을 입고 오셨는데 은색 남자 정장을 엄청 큰 걸 입고 오셨대요. 네. 은갈치 정장? 네네. 완전 옛날 은갈치 정장을.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무당이신데 남자신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숨기질 못하고. 네.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런 집안 분들도 많이 오고 네, 집안 대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특히나 이제 예술 쪽에서 계시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는. 네, 맞아요. 우리가 뭐 일반 회사나 일반 학교에서 귀신 보인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이나 하죠. 그죠? 맞아요. 거기서는 그나마 그럴 수 있다라고 감안하고 들으니까. 네네, 맞아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할머니가 귀신을 계속 보시고 그때 제가 돌비님한테 엄마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했던 것도 그 할머니한테 씌었던 귀신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는 다음에 해드리는 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 또 한번 들려주세요. 네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 되면 들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특감님 이야기를 너무나 잘해주시고 시청자분들이 아이유 목소리랑 비슷하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전혀 처음 듣습니다. 제가 되게 여자치고는 좀 낮은 음이어가지고 그런 말은 처음 듣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기분은 좋네요. 네. 그래요. 네. 새해에도
진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이제 점집 절대 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이제 알겠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되는 타입 중에 하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이제 그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특감님께서 또 소름 돋게 실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술 쪽의 학교, 그리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런 국악이나 아니면 한국 무용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예민하게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그런 게 있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쪽을 전공하셨고 그런 쪽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다른 분들이라도 참여 신청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